구독과 검은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제이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골프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PIGR의 대표님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대표님. 어떤 지 제가 일단 회원님들이 저한테 채 어떤 거 사야 돼요? 어떤 게 적합해요? 이런 어떤 걸 사야지 자기한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사실 골프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이지만 골프채에서는 대표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일단은 좀 넓적하고, 드라이버를 선택했을 때 좀 넓적하고 좀 헤드가 크면 좀 더 잘 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높은 헤드를 쓰죠. 좀 작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힘차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좀 쉽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배제이 프로님께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그 클럽 헤드 중심에 맞춰서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중심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 중심에 맞추질 못해요. 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스윙의 맞습니다. 문제만 있을까요? 스윙하고는 별개죠. 볼을 중심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은 여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일단 그러면은 그 골프의 유효 타구면을 잘 이용해서 멀리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클럽이 쉬운 클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 클럽이 어떤 클럽이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 모양이 일단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옆으로 길고, 넓고, 네. 그리고 위로는 약간 얇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뒤로 많이 빠져 있죠. 이거는 중심이 굉장히 뒤로 빠져 있고 또 낮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중심이 깊으면 이 타구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빗맞아도 그 거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클럽이라서 관용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중간, 이제 중간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약간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길이는 약간 쉬운 편에 속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구면이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타구면이 어디 맞아도 조금 더 잘 맞는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빗맞더라도 거리의 손실이 적고 또 똑바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그 쉬운 클럽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상급자용 클럽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는 어떤 사람을 상급자라고 하면 스코어가 좋은 사람보다는 10번 치면 거의 9번에서 10번은 중심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상급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유효 타구면보다는 거리를 멀리 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또 볼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이제 상급자용 클럽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페이스의 높이가 높고, 그리고 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런 클럽들은 굉장히 유효 타구면 자체가 좁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아마추어 골퍼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좀 어려울 수 있고. 저는 지금 제가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넓적한 거 쓰면 공이 그냥 하늘로 붕 떴다가 네. 거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똑바로는 가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스핀량이 적은 골퍼들은 이런 모델, 관용성이 좋은 모델을 쓰면 굉장히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비거리도 더 많이 멀리 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클럽 스피드가 좀 빠르고 정타를 맞추시는 분들은 스핀량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심도가 깊은 관용성이 좋은 드라이버를 치면 백스핀 양이 더 많아져서 그렇죠. 거리가 그러면 그냥 손실이 붕 생기는 거죠. 떴다가 뚝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웨지처럼. 그건 이제 스핀 양의 상관관계인데, 그거는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네. 구력에 따라서도 네.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넓적한 거 좀 네. 크고 네. 이런 게 좋고 그러면 어떨까? 한 5년 정도? 횟수랑 좀 틀릴까요? 그렇죠. 한 이거는 8, 90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그 스코어로 클럽을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8, 90대를 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볼을 그래도, 네. 중심에 잘 맞히시는 분들이니까 네, 중급.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리나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아까 페이스가 말씀드렸던 좀- 페이스가 좀 높은 모델. 음. 이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반발력은 좋아지기 때문에 공은 더 멀리 나갑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 대신에 단점은 유효 타구면이 적어지면서 그래,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렇죠. 똑바로 가지 않는다. 멀리 안 나가요. 멀리 네.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어렵고 어, 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공을 중심에 잘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 네. 갖다 놓을게요. 네. 그렇죠. 드라이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드라이버로 굉장히 오래 치잖아요. 네. 궁합이 맞는 드라이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데 사실 신제품을 저는 쓰고 싶죠. 매번 도전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잘 맞는 드라이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맞습니다. 네. 예. 그 드라이버나 클럽, 자기가 쓰는 클럽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기가 가진 혈액형과 딱 맞는 혈액형일 때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번 떡 쳐봤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계속 쓰게 되는데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본인과 맞을 확률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신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같이 소재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뭐가 좋아졌지라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드라이버는 조금 중앙에 잘 맞출 수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헤드가 좀 높고, 네. 그리고 작은 게 스핀량 때문에 네. 이제 더 멀리 칠 수 있으니까 네. 더 유리하고, 네.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크고, 네. 좀 이렇게 넓적한 거, 얇은 거, 네. 이게 더 치기 쉽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 그리고 네. 정말 또 궁금한 게 그립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일단은 그립의 두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립이 혹시 있으면은 네, 그럼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게 손이 크신 분들이 네. 저한테 이게 너무 작은 거, 얇은 거 같아서 네. 좀 바꿔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그립이 골프의 90%를 좌우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립의 모양과 두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장갑 사이즈 24 이상을 끼시는 분들은 미드 사이즈를 한번 쥐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손이 너무 작으신데 더 얇은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대로 약간 두꺼운 그립을 쓰셔도 오히려 골프에 스윙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그러면 손이 크신데 얇은 거를 쓰면은 네. 왜 안 좋을까요? 일단 손이 큰데 얇은 그립을 쓰게 되면 무리해서 이렇게 그립을 말거나 이렇게 말아잡거나 꽉 잡는. 네네. 아니면은 반대로 그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공간이 너무 너무 많이 많으니까. 네. 아. 그래서 스윙할 때 코킹할 때라든지 네. 여기가 이제 통증이 오거나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그립을 잡을 때는 빈틈이 없어야지 손목에 통증이라든지 이게 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에 꽉 맞는 그립이 좋고요. 일단 24 사이즈를 끼시는 분들은 미드 사이즈를 적극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에 클럽을 사면은 네. 채가 그냥 나오잖아요. 네네. 그립 껴서. 그러면 네. 그런 24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립을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네요. 그래야죠. 아, 미드 사이즈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런데 네. 손이 굉장히 작아요, 여성분들. 네. 그리고 남성분들도. 네. 근데 기존 채를 사는데 네. 너무 이제 좀 손이 작으니까 두껍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두꺼운 게 편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자기 손 사이즈보다 그립이 두꺼운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히려 그립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골프 클럽을 휘두를 때 낼 수 있는 스피드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손목이 힘을 꽉 안 줘도 되니까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아, 근데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네. 그립이 얇아야지 오히려 힘을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립이 약간 두꺼워야지. 조금 두꺼우니까 네. 힘을 줄 수 없으니 더 힘을 뺄 그렇죠. 수 있다라는 네. 거.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네. 시합을 할 때는 뒤에 제가 항상 립이 있는 걸 선호를 했었고 네. 이렇게 뒤에요. 네. 라인이.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그립이 딱 쥐어지는 느낌이 네. 많이 들었었고 네.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라운드 네. 그냥 없는 요런 거 요거죠. 네네.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차이도 있을까요? 네. 크죠. 네, 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립이 있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이 예민하신 분들, 손의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딱 잡히니까 예, 이런 느낌? 딱 포개지는 느낌도 네. 있고, 그리고 정렬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그렇죠. 어드레스 잡았을 때요. 그립을 네. 견고하게 잡고 있는지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확인할 수 있기 편한 게 이 립 그립입니다. 네. 그리고 라운드 그립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오는 클럽들은 대부분 라운드 그립이 많은데 네. 요새는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 같은 경우에 샤프트를 이렇게 돌려서 네네, 튜닝할 맞아요. 수 있게끔 네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립이 있으면 이게 튜닝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이렇게 튜닝이 되면 막 이렇게 돌아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래서 라운드를 많이 그렇죠. 사용하는군요. 돌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라운드를 많이 이제 채용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클럽의 정렬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지 않거나 그립에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스럽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 네, 네. 샷마다. 예, 예, 네. 예. 뭐 벙커샷 때 잡는 네. 그립, 그리고 뭐 어프로치 할 때 잡는 그립. 네, 맞아요. 틀리신 좀 분들은 틀리게 잡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라운드 그립이 훨씬 유리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막 튜닝도 하고 그립이 뭐 어프로치랑 조금 드라이버랑 다르게 잡는 분들은 립 그립 하면은 조금 분리할 수 있네요. 라운드가 훨씬 편하네요. 그렇죠. 립 그립은 그립이 한 가지 모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라운드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겠네요. 라운드 네, 그립을. 요새 비중으로 따지면은 거의 라운드가 거의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손이 크신 분들, 24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클럽에 있는 그립보다 좀 더 미드 사이즈로 조금 네. 더 큰 게 유리하시고 네. 손이 작으시지만 조금 크다 싶어도 오히려 손의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손목도 부드럽고 힘도 잘 빠질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립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정확히 됐습니다. 네. 네. 우선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건 헤드 모양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립에 대해서도 그립의 굵기, 이제 얇기나 뭐 이런 거는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일단 전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좀 다른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어요? 네. 골프 클럽을 선택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건 헤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립, 그리고 샤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샤프트가 골프 클럽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헤드가 제일 높습니다. 아, 네. 저도 샤프트 그런데, 네. 저는 샤프트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쓰잖아요. 네, 딱 잘 맞습니다. 맞는 거. 그러니까 프로 정도 레벨이 되면 네. 이 샤프트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떤 샤프트를 써야지 좀 더 멀리 치고 좀 더 똑바로 칠 수 있다라는 샤프트가 있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샤프트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여러 종류의 샤프트가 있는데 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샤프트의 어떤 메이커, 브랜드 이런 뭐 컬러보다는 이 샤프트의 무게, 예, 무게를 가장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요? 네, 그리고 길이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요새 길이는 굉장히 그 일관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일반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기준으로 45인치에서 46인치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하고 강도. 음, 근데 그 한국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약간 오버스펙을 사용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더 강한 걸. 네.
내가 써야 되는 네, 것보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레귤러 스펙을 쓰셔야 될 분들이 이제 스티프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난 좀 골프 잘 치니까 S 네. 요렇게. 맞습니다. 일단 그 저희도 문의를 받게 되면 뭐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아, 뭘 네, 써야 맞아요, 되냐. 맞아요. 네, 네.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저는 50g대 쓰는 것 같은데. 네. 50g대 S. 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클럽 헤드 스피드하고 이 샤프트가 비례하진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라도 맥스 스피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을 맞기 전 그 10cm 정도의 그 스피드가 어느 정도 빠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스윙의 템포라든지 클럽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도 막상 임팩트 때 아, 그거는 빠르지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너무 무겁거나 강한 샤프트를 써서 반대로 비거리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샤프트는 본인의 클럽 스피드 그리고 비거리하고 스핀량을 감안해서 무게하고 강도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 레귤러 스펙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 스티프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성용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본인에 맞는 샤프트는 선택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치셔야겠네요. 그럼요. 쳐보시고 구입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럽 스피드가 90마일 이하다. 90마일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90마일이면은 미터 퍼 세크로 얘기하면은 40m 퍼 세크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저희가 37m 퍼 세크를 레귤러라고 봐요. 37. 네. 네. 그 아마추어 골퍼의 70%가 37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귤러를 쓰시면 되고, 네, 좀 그리고, 빠르다. 예, 좀 빠른 분들은 좀 빠른 분들은 이제 SR이나 S. S. 근데 그거는 쳐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샤프트는 가서 일단은 쳐보고 네. 네. 그리고 스피드가 좀 빠르신 분들은 S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커스텀용 샤프트, 특히 뭐 프로들이 어떤 샤프트를 쓴다, 요새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자기가 맞는 가볍거나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을 헤드 중심에 정확히 맞추는 연습. 예, 그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드라이버 헤드의 모양. 그렇죠. 모양에서 자기가 정타율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높고 네. 작은 거 네. 그리고 조금 정타율이 낮으신 분들은 네. 좀 넓적하고 쉬운 게 좋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립이 중요하다. 네, 네, 그립. 중요하죠. 그리고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피드가 빠르시면은 조금 강한 거.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샤프트 하면 네. 저희가 이제 휘어지는 부분까지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사용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그 샤프트의 특성이 일관되게 나오는 편이라서 네. 아마추어들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자기류 골프라고 하잖아요. 네. 요새는 골프 채널이든지 인터넷이 발달 많이 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류로 골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스윙이 막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샤프트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메이크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거. 그렇죠. 사용하면 일관성 돼. 있게 네, 나옵니다. 일관성 있게.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좀 네. 강한 거, 그리고 네. 좀 보통 분들은 그냥 저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헤드 스피드를 꼭 측정을 해 보시고 네. 거기에 맞는 샤프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꼭 한번 클럽을 사실 때는 꼭 일단은 선택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네. 가서 꼭 공을 쳐보시고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일단 저 헤드랑 헤드 네. 모양, 그립 모양, 샤프트에 네. 대해서 잘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소라 씨도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붙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오른손이 자, 붙었어요. 저는 왜 잘 붙었는데 자꾸 터치가 안 나오죠? 뒷땅이 나와요. 공이 안 맞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아요. 아까처럼 오른쪽 팔꿈치를 붙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 이 동작
이 팔꿈치를 붙여서 내가 이 헤드를 저쪽으로 던져야만 힘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약간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요 느낌으로요. 그래야만 내가 이 공에 힘을 다 전달을 할 텐데 팔꿈치를 붙여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꼭 연결을 해야 되는 헤드를 던져주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